아마 투자에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맞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의 원칙이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시장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는 그걸 만드는 길이 사실은 그 정반대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오랜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집중 투자의 세계. 과연 넓게 흩어놓은 것만이 정답일까요? 그 믿음에 한번 제대로 의문을 던져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흔히들 분산 투자를 금융계의 유일한 공짜 점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 위험을 줄여주니까요. 공짜로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공짜 점심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전통적인 지혜가 과연 시장을 이기고 싶어 하는 투자자에게도 최선의 전략일까? 분산이라는 게 정말 든든한 안전장치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그저 그런 평범함에 가둬버리는 함정은 아닐까요? 자, 여기 투자의 두 갈래 길이 딱 보입니다. 왼쪽, 분산 투자는요, 뭐랄까,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는 그런 안정적인 항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 집중 투자는요,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는 초과 수익, 바로 그 알파를 향해서 그냥 폭발적으로 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안정적인 항해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폭발적인 속도를 한번 내보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로 넘어가 보죠. 집중 투자라고 해서 그냥 느낌 좋은데 하면서 감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요, 자본 성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아주 정교한 수학적 설계도가 숨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그 확신이라는 걸 최적의 투자 비중이라는 숫자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 수학적 설계도의 심장, 그 핵심이 바로 켈리 공식입니다. 이게 원래 정보 이론에서 나온 건데 아주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줘요.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더 아는데 그래서 내 돈 얼마를 걸어야 장기적으로 가장 빨리 돈을 불릴 수 있지? 바로 이 질문이요. 이게 바로 집중 투자자들이 자기 최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때 쓰는 비밀 나침반 같은 겁니다. 네, 바로 이 공식입니다.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그 목적은 딱 하나,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우위, 엣지, 그러니까 난 이건 남들보다 확실히 더 알아 하는 그 강한 확신을 그래서 얼마를 걸어야 돼 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정확하게 번역해 주는 거예요. 감으로 하지 말고 수학의 근거에서 행동하라는 아주 명확한 지침인 셈이죠. 이 공식의 논리를 아주 쉽게 풀어볼까요? 사실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내가 이길 확률, 즉 우위가 클수록 더 많이 베팅하고 이겼을 때 얻는 보상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최적의 액수를 정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고 보상도 가장 매력적인 바로 그 게임에 가장 큰 돈을 걸라는 거죠. 가장 유리한 기회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항상 좀 다르죠. 이 공식이 알려주는 최대치, 이걸 풀켈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따랐다간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서 파산할 위험까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 대가들은 하프켈리를 선호합니다. 말 그대로 공식이 계산해준 값의 딱 절반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렇게 하면 이론적인 수익의 75%나 달성하면서도 그 무서운 변동성은 절반으로 뚝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공격과 수비의 완벽한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분산 투자의 함정을 보여주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999년부터 14년 동안 분석한 결과인데요. 잘 보세요. 10개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시장을 이길 확률이 35%나 됩니다. 꽤 높죠? 그런데 종목 수를 250개로 쫙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확률이 0.2%로 그냥 폭락해버립니다. 거의 0에 가까워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분산을 하면 할수록 시장을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다는 겁니다. 0.2%. 이 숫자의 의미를 잠시만 한번 곱씹어 보시죠. 250개가 넘는 주식에 돈을 나누어 담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냥 시장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위험을 피하는 걸 넘어서 초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분산,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악화, 디워시피케이션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죠.
자, 이론하고 데이터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 원칙들을 자기 삶에서 직접 증명해낸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집중 투자라는 무기로 시장을 압도했을까요? 그들의 사고과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바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케인스요. 사실 그는 엄청난 투자자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을 예측하는 거시경제 투기꾼에 가까웠죠. 그런데 1929년 대공황 때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 그의 투자 철학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소수의 우량 기업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요. 그의 새로운 철학은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짜 위험 관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수십 개 회사에 돈을 찔끔찔끔 흩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몇몇 회사에 자본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본 겁니다. 케인스에게 진짜 위험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무지, 바로 그거였던 거죠. 자, 다음 인물은요. 워런 버핏이 저 사람은 투자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야 한다고 극찬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루 심슨이죠. 그는 버핏의 회사인 가이코의 투자를 총괄하면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없이 조용하지만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의 무기는요? 아주 단순하고 철저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명확했어요. 포트폴리오는 언제나 딱 10개에서 15개 종목으로만 채웠습니다. 그가 찾던 회사는 이런 곳이었어요. 첫째, 돈을 아주 잘 버는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 둘째,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서 주인의식이 투철한 회사. 그리고 셋째, 번 돈을 주주들에게 현명하게 돌려줄 줄 아는 회사. 들어보면 복잡할 거 하나 없죠? 하지만 이걸 지키는 건 정말 지독하게 어려운 원칙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좀 옮겨서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 크리스티안 시엠입니다. 이 사람은요,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 이 전문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는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분야에서 남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CM은 석유, 가스, 해운업처럼 경기를 엄청 타는 산업의 최고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의 전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산업이 깊은 불황의 골짜기에 빠져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헐값에 쏟아져 나오는 자산들을 그냥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튼튼한 자본 구조로 그 기나긴 겨울을 버텨내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25년 동안 연평균 25.6%. 정말 믿기 힘든 수익률이죠. 자신의 전문성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결국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좋은 종목을 고르고 또 켈리 공식을 써서 최적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법.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쭉 해왔죠. 그런데요, 성공적인 집중 투자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뛰어난 분석 능력 말고도 반드시 필요한 2개의 숨겨진 기둥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올바른 종류의 돈,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연구자본, 쉽게 말해 인내심 있는 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정말 끔찍한 비극을 겪어요. 공포에 질린 고객들이 돈 빼달라고 아우성이니까 가장 싼 값에 눈물을 머금고 주식을 팔아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워런 버핏의 보험사나 대학 기금처럼 장기적인 관점의 돈은 이런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단기적인 폭락을 버텨내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엄청난 구조적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투자자 본인의 심리적인 기질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집중 투자는요, 심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거든요. 모두가 환호할 때 혼자 의심할 수 있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독립적인 사고방식.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몇 년이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그걸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는 냉정함까지. 이런 기질이 없다면 집중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론과 사례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집중 투자라는 전략이 여러분에게도 맞는 방법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맹목적인 분산은 결국 평범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정말 확실히 안다. 이런 기회가 올 때까지는 절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셋째, 그냥 싼 주식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넷째, 내 돈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긴 호흡의 자본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5째, 잦은 거래를 멈추고 복리의 마법이 제대로 일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결국 집중 투자의 모든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위험이란 포트폴리오의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자본을 흩뿌리는 것이다. 바로 그 무지가 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에 대해서 혹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깊이 무언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더 가깝나요? 만약 후자라면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가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전자라면 바로 그 알을 바탕으로 한 집중 투자는 여러분이 평범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본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